만일 여러분이 우울감이나 회의감, 혼란스러움, 절망감 등을 종종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등등의 생각으로 때때로 곤회에 잠기고 이런 심정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아주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지를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아무리 유능한 커리어를 쌓는다 해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내가 불안하다 혹은 상처받았다 이런 아주 간단한 말 몇 마디를 솔직하게 할 줄 모릅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누군가에게 불안하다, 상처받았다 등의 말을 했다면 그건 대외적으로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말로 쓰일 때뿐이죠. 그들은 불안하거나 상처받은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혹시 이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에 적절한 반응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만심이나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 분노, 질투심 등등의 감정은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평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느끼는 한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선한 이미지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위장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선하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이 깨져서 자신의 참모습이 자신과 세상에 드러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자신의 악한 모습과 직접 마주치게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공포에 휩싸인다고 해요. 이 공포감 때문에 더더욱 진실을 숨기고 불안도 상처도 없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을 연기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고 일상사에서는 틀이 잡혀 있을지 몰라도 공포는 이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공포는 너무도 만성적이고 존재 깊숙한 곳에 뿌리 깊게 얽혀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것이 공포나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늘 공포에 떠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이 공포인지도 모른 채 원래 인생은 그런 거려니 하고 나름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한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전혀 공포 같은 걸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을 하고 지적해도 놀라우리만큼 의연하게 받아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불안해할 만한 상황에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평온함의 가면은 그저 위장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들 속에 내재된 나르시시즘은 끊임없이 건강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요구합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위장하며 살아가도록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어요. 언제나 최고의 위치, 명령자의 위치에 있는 완벽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보여야만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현실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자신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 역할을 해나가는데 누구보다 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뿐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면서
자신이 완벽한 줄로 착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주변이 병들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흠을 잡아내고 비난하고 죄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서 공격하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정작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위장을 유지하는데 정신적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한 번을 하고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혹시 어느 부분에서 증거가 나와서 누군가 사실을 알아채지는 않을까 신경 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에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건강한 사람 노릇을 하느라 친절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매일 매 순간 쌓이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상황에도 이들은 그저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는 걸까요? 만만한 데다가 푸는 거죠. 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자신의 나르시시즘의 희생제물이 될 피해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 에코이스트에 대해서는 본 채널의 관련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 보기에 늘 자신감이 넘치고 안정적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희생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감정이 없고 양심도 없고 악하기 그지없지만 어처구니가 없게도 남들 눈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마냥 선하고 완벽하기만 하죠.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감동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이런 감정 표현들을 정말 비굴할 정도로 잘 연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말과 행동과 표정도 다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가면을 종류별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눈치채기가 힘들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겉에서 봐서는 절대 모를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반드시 헤어지시고 거리를 두시기 바라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마주칠 일을 줄이면서 자신을 먼저 챙기고 제 채널의 여러 대처법들을 참고하셔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